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경영 해설사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아하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처럼 평소에 와인을 즐겨 마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알고 있는 와인 브랜드가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옐로우테일입니다. 네, 제가 이게 사진을 한 장 뽑았는데 이 로고를 보시면 다들 어떤 와인이신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옐로우테일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와인의 변방인 호주에서 만든 옐로우테일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 됐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05년 출판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경제경영서인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김휘찬 그리고 르네 마보안 유럽경영대학원 교수가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블루오션 전략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남들이 막 누구나 다 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 그 분야에서 너도 어떻게 이기려고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보고 그쪽에 너의 힘을 집중해라. 김휘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기업들,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사용한 전략을 ERRC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RRC는 그 영어 단어들의 그 앞글자만 따온 건데요. 알파벳 E는 eliminate, 그러니까 제거하다를 말하고요. 첫 번째 R은 reduce, 감소시키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R은 raise, 그러니까 증가시키다를 말하고요. 마지막 C는 create, 창조하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한 기업들은 무언가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감소시키고 무언가를 증가시키고 또 무언가를 창조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옐로우테일은 과연 어떤 걸 제거하고 감소시키고 증가하고 창조했을까요? 우선은 옐로우테일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던 2001년 당시 미국 와인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와인 시장은 완전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시장이 거의 핏빛으로 물들 정도였는데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에서 8개의 업체가 미국 와인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두고 약 1600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 와인 시장 자체도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 200억 달러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0조가 넘는 시장이었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와인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인들의 와인 소비량은 전 세계 31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 한 명 한 명만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31번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와인 소비량이. 그리고 이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와인을 마시기만 하면은 미국의 와인 시장 자체가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옐로우테일은 캐주얼 와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와인 상품군을 만들어냈는데요. 캐주얼 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인을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옐로우테일은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와인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갖게 됨으로써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옐로우테일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옐로우테일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와인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 그렇게 여기던 경쟁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해버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와인의 라벨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레스토랑이나 와인 판매점에 가셔서 와인병을 들어보시면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써있잖아요. 뭐 이 포도의 품종은 뭐고, 이 포도를 키운 원산지는 어디고, 이 와인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탄닌 함량은 얼마고, 이 와인은 뭐 어디 대회에서 뭐 상을 얼마나 받았고. 그렇게 복잡한 와인들로 와인병이 이렇게 빼곡히 차있는데 옐로우테일은 그걸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와인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이 킹거루 한 마리가 그냥 뭐 평화롭게 뛰노는 이 로고만 딱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른 와인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그 병의 라벨이 그리고 병의 장식이 그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옐로테일이 이렇게 병을 심플하게 디자인한 건 병에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잡한 문구나 내용들이 있을수록 소비자들은 그 와인을 선택하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품종, 원산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상은 뭘 받았고, 탄닌 함량 얼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이런 내용이 복잡하게 있을수록 소비자들은 와인 마시는 걸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걸 옐로우테일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와인병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놓은 캥거루, 호주를 상징하는 그 캥거루 한 마리만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만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와인 생산 과정에서도 기존 와인 업체들이 중요시 여기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없애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와인 업체들은 와인의 탄닌 함량을 유지하고 오크향을 배게 하고 또 약간 뭔가 복잡 미묘한 맛을 내게 하고 또 그리고 숙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옐로테일은 그런 과정을 대부분 많이 없애거나 생략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생산 과정에 드는 비용과 그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옐로테일이 다른 업체들보다 감소시킨 경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와인의 종류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옐로우테일이 나온 지도 거의 20년이 돼갖고 옐로우테일도 뭐 종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옐로우테일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레드, 하나는 화이트.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와인 업체들은 그 와인 애호가들의 그 저마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와인의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뭐 같은 레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를 쳐서 상품을 만들었고 화이트 와인도 그렇게 만들었고 뭐 로즈 와인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옐로테일은 딱 두 가지의 와인만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옐로테일이 봤을 때 자기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자기들이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은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레드 와인이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면 화이트 와인 이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종류의 상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상품을 여러 종류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일단은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생산 비용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옐로테일은 초반에는 딱 두 가지의 와인만 내놓으면서 그런 많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었고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옐로테일이 기존 업체들이 하던 것 중에서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들이는 노력을 팍 줄인 거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거와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거를 안 하는 것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옐로테일은 남들보다 어떤 걸 더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아예 하지 않던 거를 어떤 걸 더 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증가와 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테일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가장 공들인 거는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과 아니면 경쟁사들의 상품을 이용하는 그런 타깃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옐로테일 같은 경우에는 와인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맥주나 칵테일을 마신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술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맥주나 칵테일은 마시지만 와인은 마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인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옐로테일이 이렇게 맥주나 칵테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지 않는 건 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마시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 맥주나 칵테일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맛이 있고 뭐 무슨 상을 받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옐로테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쉽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슈퍼마켓에 들려갖고 딱 한 병 사갖고 가갖고 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그런 편한 와인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전략들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옐로테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기존 업체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옐로테일이 증가시킨 경쟁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옐로테일이 창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옐로테일은 자신들의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는 게 재밌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창조 전략이 마케팅 분야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런 전략은 주로 와인 판매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자신들의 그 마케팅 요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와인 판매점에 가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뭐 소비자한테 다가가서 이 와인은 뭐고 저 와인은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옐로테일은 자신들의 와인을 홍보하는 마케팅 요원들한테 카우보이와 같은 복장을 갖추게 합니다. 갈색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또 가죽 부츠를 신고 그리고 방수포로 만든 뭐 이런 재킷을 걸치고 이런 마케팅 요원들이 가갖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와인은 되게 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옐로테일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그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레드, 화이트. 그리고 와인병에 별로 써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써져 있는 거라고는 캥거루 한 마리가 그려져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케팅 요원들이 가갖고 크게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와인은 맛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리고 호주에서 왔고 뭐 이 정도만 설명하는 거죠. 대신 의상을 그렇게 갖춰 입음으로써 뭔가 유쾌하고 호주인들의 그런 뭐 개척 정신을 가진 와인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고, 이렇게 단순한 홍보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그 마음속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옐로테일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고, 왜냐면 와인을 선택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맛있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옐로테일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거의 뭐 1년도 안 돼서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그리고 캐주얼 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와인의 상품군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아까 옐로테일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던 2001년만 해도 미국 와인 시장의 규모가 2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0조 원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규모가 2017년에는 700억 달러, 그러니까 70조에서 80조에 달하는 그런 시장 규모로 커진 겁니다. 단순히만 놓고 봐도 그 시장 자체가 3배 이상 그리고 4배 가까이 커진 거죠. 물론 미국 와인 시장이 커진 게 전적으로 옐로테일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옐로테일이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캐주얼 와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이 블루오션에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덕분에 미국의 와인 시장의 규모 자체가 3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옐로테일의 전략,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걸 해라.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감소시켜라. 대신 그 노력만큼을 남들이 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예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그래서 나와 내 상품을 차별화되게 만들라. 이거는 단순히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저 같은 개인한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는 신문사에 있는 기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말에 나와갖고 저만의 방송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만들고 팟캐스트 방송도 만들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또 그걸 바탕으로 책도 내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저 역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경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를 남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을 포함해서 제가 만드는 그런 여러 콘텐츠들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